아래 링크 하단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행복나눔 가족방으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싼님입니다. 예. 뭐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예. 아무튼 어제 뭐 또 보름달이 보였을 텐데요. 예, 각자 또 원하시는 어떤 소원도 좀 빌었을 테고, 또 주식 하시는 분들은 예, 주식해서 돈 많이 벌게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건강,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는 어떤 그런 어떤 기도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지긋지긋하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본격적으로 이제 한 10월 정도 되면 1차 접종률이 한 70% 이상을 가게 되면은 위드 코로나의 어떤 관련, 예, 그런 어떤 종목들, 그리고 주식 시장도 조금은 어떤 상방으로 보는 그런 어떤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위드 코로나의 어떤 소식이 나오기 전에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소외를 받았던 어떤 업종들 있죠. 뭐 여행 관련주들도 뭐 최근에 위드 코로나 나오면서 항공주들이 상승하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그리고 또 차트 한번 볼까요? 뭐 아시아나, 예, 이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투어,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뭐 사실 이런 어떤 힘들도 좀 들어왔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지금 조정을 받는 자리인데 뭐 상승을 했을 때 뭐 요런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면은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색상이 또 별로 안 진하네요. 예, 빨간색에 여러분들께서 잘 보실 수 있도록, 예, 자, 이런 것들도 좀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모릅니다. 맞죠? 예, 그래서 또 뭐 강원랜드 같은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예, 맞죠? 그리고 이제 뭐 호텔 신라, 예, 이런 것들, 면세점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 호텔 신라는 한번 큰 차트로 한번 볼게요. 예, 큰 차트로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 친구가 만약에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 103,000원까지는 돌파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사실 지금 이 자리가 83,000원 자리네. 예, 이런 자리, 예,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예, 굉장히 뭐 괜찮은 어떤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CGV 같은 경우도 한번 봐야 되겠죠. 예, CJCGV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닥권입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되었을 때는 어떤 이런 CJCGV 같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매수에 좀 집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위드 코로나가 나오게 되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여행 관련주, 그리고 면세, 그리고 이제 극장, 이런 것들은 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올 것이다 라는 어떤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좀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뭐 어저께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그 중국의 흥다그룹의 어떤 파산 위기설, 예, 파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나라 정부에서 대출권을 막았기 때문에 그 대출을 못 막으면 기업 하나 뭐 사라지는 거는 일도 아니죠.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동일했고, 과거에도 굉장히 쟁쟁했던 어떤 그런 기업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이유가 은행의 문을 닫아버리고 저희들은 당신과 더 이상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것들, 그리고 채권 회수, 그리고 몇 달 만에 돈을 갚아라, 뭐 이런 어떤 흐름이 나와버리면 기업 하나 없어지는 건 뭐 바로 다입니다. 다이. 예, 그래서 흥다그룹도 뭐 시진핑이 그렇게 죽여버리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여파로 미국장도 많이 툭 떨어져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 없이 저점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23일 새벽에 3시에 발표될 이제 FOMC 그런 것들도 유심히 관찰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우리가 추석이 아니라 장이 열렸으면은 굉장히 좀 타격을 좀 많이 강하게 좀 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뭐 추석 연휴에 우리가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로 갔을 때 뭐 저는 이런 친구가 막 이런 식으로 상승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박스권을 또 이렇게 상승하고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는 어떤 조정권의 박스권을 만들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이 나온다면은 뭐 이런 저점을 깨면서, 이런 저점 깨겠죠. 깨면서 이 저점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관찰을 해봐야 되고, 이런 저점을 깼을 경우에는 사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으로 갔을 때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친구가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세계적인 어떤 증시 시장이 굉장히 어떤 헝다의 뭐 FOMC, 페이퍼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또 21선을 뭐 아래 꼬리 달고 굉장히 괜찮게 깼놨는데, 이 친구들이 또 만약에 하락한다면, 이런 저점을 깨게 된다면 어디까지 하락해서 멈출지는 모르죠. 이런 전저점까지 갈지 아니면 이 저점까지 갈지는 어떤 누구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내일 장은 조금 관망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일단은 수익을 챙겨놓고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비중이 많은 종목들은 살짝 반등할 때 비중을 확 줄이든지 아니면 전략 매도하든지 그런 어떤 방법, 그리고 하락 시에 흘러내린다고 바닥을 보지 않고 추가 매수하는 그런 어떤 매매는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락장일 때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사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이 조정을 받고 하락장일 때는 어떤 종목도 가는 종목들이 잘 없어요. 그 중에 가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면, 최근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이나, 뭐 최근 이제 우리가 추석 전에, 추석 한 2주 전부터 지수가 크게 좋지 않고 장이 힘이 없을 때 급등했던 종목들이 보면 정치 테마주, 뭐 다크호스, 홍콜라, 홍준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해서 많이 수익을 냈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 제가 한번 사보자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리고 시장이 뭐 빵빵 터지는 시장인 것 같으면 사실 이제 최근에 힘들어온 종목들 각 섹터별로 뭐 수소차, 2차전지 뭐 이런 종목들을 사면 좋은 자리에서 사면은 수익으로 마감할 수 있었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는 어떤 종목을 사서 용 써서 막 수익을 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도 마음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념을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탄소 배출권을 또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자리가 좀 좋은 태경 BK 한번 보겠습니다. 태경 BK가 아직까지는 이런 어떤 힘들이 좀 들어오고 난 뒤에 사실 이제 이렇게 시장이 하락할 때 이렇게 조정을 좀 받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 형님들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 어떤 세력들이 제대로 어떤 힘을 보여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한번 매수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합니다. 예, 합니다. 그리고 휴캠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힘이 들어왔던 종목들인데, 이 친구도 사실 뭐 제대로 뭐 슈팅이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일단은 이런 어떤 단기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고받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손절가를 21선을 손절가로 잡고 1차트 21선을 이탈하면 손절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매수해 볼 만한데, 그 전에 우리가 21선 이탈을 사놓고, 만약 예를 들어서 1차트 5일선 위에서 이렇게 샀다. 근데 이렇게 뭐 하락을 했다. 근데 21선 이탈을 하면은 또 손절이잖아, 그죠? 그래서 1차트 5일선 이 붉은색 1차트 5일선을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을 하면서 한번 매수에 동참을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재명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몇 종목 자리를 한번 선보일 텐데요.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지지율이 독보적이죠. 예, 뭐 사실 이제 뭐 51% 정도 나왔다라는 것은 뭐 역대 대통령 중에 굉장히 독보적인 어떤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누가 대장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힘이 들어온 어떤 종목들 중에 디젠스라는 거 있어요. 디젠스라는 종목들이 있는데 요 친구가 만약에 1차트 2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급하지 않게 관찰을 하면서 매수해 보면 수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카스 같은 경우 이 친구는 만약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 좀 기다렸다가 요 21선 탁 바짝 붙여가지고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사볼만 하고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면 뭐 바로 치고 나갈지 아니면 뭐 상승을 요런 단기 저항대까지만 가서 다시 하루 이틀 정도 조정 주고 바로 또 때리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 8,750원을 돌파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성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예, 뭐 건설 때문에 참 많이 시끄러운 어떤 이런 상황에서도 일성건설 같은 경우 월봉을 보면 굉장히 이제 상승하는 어떤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 자리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좋지 않다면은 내일 이 친구들도 좀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지지하는 자리를 좀 확실하게 좀 보고 일성건설, 이재명 관련주로 해서 디젠스 그리고 카스 그리고 일성건설 이런 거 3개 이런 것들 한번 유심히 좀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뭘 봐야 될까요? 우리가 또 홍준표 관련주를 또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홍준표 관련주 최근 추석 전에 경선 8인 토론회가 있었죠. 그때 보면 정말 머리가 좋다라는 어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싸움닭은 아니죠. 싸움닭은 아닌데 툭툭 던지는 어떤 그런 시원시원한 어떤 멘트들이 많은데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솔직한 게 뭐 홍준표 씨의 어떤 색깔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유승민 씨 그리고 또 하태경 씨 맞죠? 맞습니까? 예. 최재형 이제 후보 이런 어떤 후보들은 막 달리죠. 막 질문 막 합니다.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그게 이제 하수들이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또 10월달 8일입니까? 그때 이제 4강입니다. 4명 뽑죠. 홍준표 씨가 그날 딱 이런 어떤 토론회를 하는 걸 보니까 여기서 내가 너희들하고 왈가불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나중에 선수들끼리 딱 모이면 그때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 그런 어떤 이미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예, 우물쭈물하면서 예, 그런갑죠. 예, 무슨 질문 받으면 예, 맞습니다. 뭐 그런갑죠. 뭐 이런 걸로 그냥 마무리를 지어버리더라고. 예, 마무리를 지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지금 윤석열 씨 그리고 또 누굽니까? 뭐 원희룡 씨 그리고 또 이제 홍준표 씨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누가 될까요? 예, 뭐 되면 되고 예, 그런 것들 좀 관찰을 하면서 홍준표 씨 관련주가 이제 대연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대연이라는 이 종목이 실질적으로 뭐 아마 흘러도 조금 더 흐르면 뭐 여기까지 좀 흐르지 않을까. 예, 그래서 뭐 지지하는 어떤 자리에서 한번 사볼만 하고 뭐 두올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최근에 추가 상장하면서 이렇게 툭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 지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지 잘하고 있고 제가 볼 때 수급도 뭐 투신하고 기관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이런 어떤 거래량에 크게 자원은 안 하지만 뭐 개인이 물량 가지고 있어 4만주 10만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갈 게 뭐 있나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자리가 굉장히 좀 괜찮은 것 같고, 뭐 두월도 지지하는 자리에서 뭐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빵 쏘면 수익으로 매도했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또 다시 한번 매수해보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셔도 되고. 자, 보강산업이 뭐 좀 홍준표 관련주 여러분들 추천드리고 뭐 다 수익을 내고 다시 뭐 매수를 했는데 좀 흘러내리면서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자, 그때 이제 8인 그 경선 토론회 하면서 홍준표 씨의 종목들이 좀 흘러내렸단 말입니다. 아유, 그렇게 시장을 전 더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의 작전이었지. 그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사람이, 검사 출신이 말을 그렇게밖에 못한다, 이건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너희들은 적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라. 선수들끼리 모였을 때 제대로 한번 붙어줄게. 그런 어떤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의견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강산업도 사실 이런 어떤 저점을 깨지 않으면 한번 사볼 만할 것 같고, DSR 뭐 사실 이 친구들은 좀 패스를 한번 해봅시다. 왜냐하면 사업성에 연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친구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 이 얘들이 먹은 게 없어요.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보자고요. 보고 지지하는 자리에서 한번 사볼 만한데, DSR보다는 DSR 제강이 그래도 이 친구가 좀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지지하는 자리를 한번 지켜봅시다. 지지하는 자리 어디서 지지하는지, 거기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한번 해봐도 될 것 같고,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일까지 단일가인데요. 단일가가 풀려도 1차트 요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매수해보면 또 급등을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뭐 알트캐스트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거래량은 뭐 이쁘게 정리가 된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21선을 이탈한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살짝 내려가지고 바로 조정 주다가 한번 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뭐 동양 피스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점을 한번 보고, 뭐 경남 스틸 같은 경우에도 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이런 어떤 저점을 깨지 않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걸 개인이 조정하겠습니까? 세력이 조정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근데 이 경남 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밑에 2,000원대에서부터 계속 철강주 관련해서 상승을 했고, 홍준표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이 친구가 더 뚫고 나간다는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이 친구가 상승을 해서 요런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면 전략 매도해야 된다. 미련 갖지 말고 여기서부터 그때부터 이렇게 꺾고라질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저항대 그리고 쌍고점 자리가 만들어지면 무조건 매도 관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TBC 뭐 사업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하지만 워낙 많은 힘들이 들어와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저점도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한번 모아가 보는 어떤 그런 매매, 그리고 슈팅 쏠 때 수익 챙기는 어떤 매매 하셨으면 좋겠고, 팜스빌 뭐 다 똑같습니다. 팜스빌 뭐 방림 이런 것들, 그리고 서한기계공업 이거는 뭐 줬다 뺐다 하네요. 그래서 서한기계공업은 상승은 줄 겁니다. 주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잡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 지지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뭐 덕신아우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흘렀지만 조금만 더 흘러서 조금만 더 흐르면 지지받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테고, 지지받는 어떤 자리에서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했을 때 슈팅 주는 거는 뭐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신전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쁘게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고 지지하는 자리에서 추세를 살짝 돌려 세울 때 강하게 한번 배팅해서 상승할 때 수익을 챙기는 어떤 그런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원익큐브가 자 한번 제대로 한번 이거는 일단은 한번 사는 거는 한번 보류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친구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어떤 저항대들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를 좀 관찰을 하기가 저항대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원익큐브는 조금 패스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고, 이 방송을 꼼꼼하게 들으신 분들께서는 사실 뭐 홍준표 관련주 대현, 두월, 뭐 보강산업, DSR 제강, 대성에너지, 알티캐스트, 뭐 동양피스톤, 뭐 경남스틸, TBC, 팜스빌, 박림, 덕신하우징, 하신전공, 요런 종목들 중에 자리가 하락하지 않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노려보시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 시장이 하락했을 때 매수세에 힘이 강한 종목들을 좀 초이스를 해서 길게 먹는 게 아니라 짧게 치고 빠지는 어떤 그런 전략으로 매매를 하시면 하락장에서는 괜찮은 어떤 수익을 또 낼 수가 있습니다. 현금이 있다고 해서 100% 다 배팅을 하지 마시고, 하락장에서는 현금을 비추가하는 어떤 그런 액션을 좀 취했으면 좋겠고, 한 70% 이상, 뭐 60% 이상, 뭐 50% 이상, 적어도 뭐 50%, 40% 이상은 현금을 좀 비중을 가지고 있고, 종목을 좀 사는 거는 평소보다는 조금 늦게, 세 템포 정도 더 느리게 매수하는 것도 하루 이틀 더 지켜보면서 매수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추석 연휴 때 처음으로 방송을 드리는 건데요. 탄소 배출권, 그리고 이재명 씨 관련주, 그리고 홍준표 씨 관련주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좋은 모습으로 오늘 편안하게 쉬시고요.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